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플라스틱입니다. 제 이름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됐어요.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1896년 비싼 상아로 만들어진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비닐봉지가 개발되면서 저의 시대인 플라스틱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가볍고 싸고 저는 한때 꿈의 소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너무 많이 생산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회용일 경우 한 번 사용에 5분, 그리고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 결국 태워진 것을 빼고는 한 번 생산된 전은 지구촌 어디에선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풍화작용 등으로 깨지고 쪼개져서 5mm 이하로 작아지는데 이때쯤이면 사람들은 저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더군요. 미세 플라스틱으로서의 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구지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구두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네, 구두. 천연 섬유가 아니라 다 플라스틱이네. 근데 플라스틱이죠. 페트병, 신발 같은 생활 쓰레기에서 부표 등 어구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망라됐다. 그러다 보니 새들에게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쓰레기 청소를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수거되지 않았던 작은 플라스틱들이 풍화작용 등으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매년 70억 원 정도를 해양 쓰레기 수거에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유인도에서 해변 청소 등으로 활용될 뿐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전국 2,800여 개의 무인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될 수밖에 없다. 취재팀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유난히 어구가 많은 것일까? 연평도 한켠에 마련돼 있는 야적장. 3분의 2 정도의 면적에 오래 들어온 닷자망, 안강망, 통발 등이 쌓여 있다. 연평도에서 나고 자란 박태원 선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물과 어구들이 바다에 그대로 수장된다고 증언한다. 행정관 쪽에서는 어민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제발 분리수거 좀 해달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외국 선원이 많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바닷속에 다 집어넣고 그냥 귀찮으니까 어떤 어구든 간에 어떤 어망이든 간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가지고 와봐야 자기들 일거리만 된다 이거죠.
버려진 어구에는 어선의 명칭이나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 함부로 버렸을 때 선주를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어구 실명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뭔가 어민들도 반성을 하고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좀 바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취재팀은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이름난 연평도 구리동 해변가를 찾았다.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기 전이어서 인적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군데군데 보였다. 아마 이게 어떤 이게 돌멩이가 매달려져 있는 거 같아요. 30분 정도 해변가를 살펴보면서 모은 쓰레기 양도 상당했다. 맞네. 네. 한적한 이 해변도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청정 지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모아두면 이제 외부로 방출을 해서 처리를 하죠. 근데 이제 공공물로 하는 비용에 인천 연안부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탐사선이 출항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 탐사팀이 미세 플라스틱을 채집하기 위한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네, 이거 미세 플라스틱 수심별로 한꺼번에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고요. 플라스틱 재질이나 비중이 다를 수 있어서 그 비중별로의 종류를 한번 판별해 보려고 수심별로 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내항인 세어도에서 시작해 영종대교를 지나 인천 신항까지 훑었다. 그리고 외항에서는 차월도와 덕적도를 거치면서 모두 5군데 지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측정했다. 한 번 측정할 때마다 체집망에 50톤에서 70톤의 바닷물이 지나가도록 한다. (3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체집망에는 그 이상 큰 모든 이물질이 걸리게 된다. 이게 지금 유기물도 많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거 다 플라스틱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색깔 있는 플라스틱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초록색이라던가.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보이세요? 요것도 플라스틱. 그러네요. 요런 게 다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실험실에서는 바닷물 시료에 섞인 유기물을 먼저 없앤다. 그리고 2차례 바닷물을 투과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만을 선별해낸다. 진공 펌프고요. 그리고 지금 걸은 이 필터가 0.2 마이크로예요.
엄청 작은 필터인 거거든요. 그 결과 인천 앞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연안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큐빅미터당 5개에서 많게는 7개, 8개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수치인가요? 네, 많이 나오는 수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논문들이나 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이렇게 강하구에 있는 연안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개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 연안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인천 연안 5개소에서 골고루 떠온 시료들입니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도 비닐봉지 등을 만드는 폴리에틸렌부터 파이프 등을 만드는 PVC까지 플라스틱 종류가 망라돼 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주로 세안제나 세탁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를 생산 금지한 것처럼 1차 미세 플라스틱은 통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2차 미세 플라스틱. 까다로운 조건도 없다. 강렬한 자외선만 있으면 미세 플라스틱은 만들어진다. 풍화 작용 때문이다. 풍화가 되면 얘가 이제 되게 견고하고 막 이렇게 유연하던 게 딱딱해지면서 깨지기 쉽게 약간 틈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누가 밟거나 뭐 누르거나 바람이 불거나 생물이 건드리면 이제 와장창 깨지는 거죠. 80mm 만에 엄청나게 바뀌었네요. 어민들이 어구로 많이 쓰는 스티로폼을 1년 동안 관찰한 사진이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다 지금 이게 발포스트레인이거든요. 발포스트레인은 98%가 깼어요. 그러니까 부력을 갖고 하거나 이렇게 단열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공기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워낙 얇게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놔서 이렇게 벌집 구조로 돼 있으니까 풍화에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물리적 구조가 그죠.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외선에만 노출한 것인데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화작용으로 플라스틱은 점점 더 작게 쪼개진다. 플라스틱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개월부터는 이런 풍화가 시작되면서 표면에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된다. 가로 세로 1cm 정도의 플라스틱을 자외선에 1년 동안 노출시킨 결과 1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쓰레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자주 먹는 조개와 생선 등을 통해 전달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인이 좋아하는 바지락, 홍합, 가리비, 굴을 조사했다.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폐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해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유기물 제거 과정과 밀도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95%의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100g 기준으로 바지락에선 34개, 홍합 12개, 가리비 8개, 그리고 굴에서 7개가 검출됐다. 소금은 브랜드가 아닌 종류별로 의뢰했다. 천일염, 정제염, 구운 소금, 죽염, 그리고 암염 등 5개 종류다.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이를 먼저 녹여야 한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물에 녹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 혼입되어 있을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요. 2주간의 전처리 작업이 끝난 뒤 5종류의 소금 가운데 4종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소금 1kg당 천일염은 34개, 암염은 2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죽염은 6개, 정제염은 4개가 검출됐고 구운 소금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 분석팀은 비록 구운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말한다. 시료의 차이일 뿐 다른 실험에서는 구운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바닷물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소금에 흡착됐을 수도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특히 굵고 각진 소금 입자가 플라스틱 포장지 내부를 긁으면서 작은 입자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가 없던 시절 오래전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암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기간이 긴 소금일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는 어떨까? 제작진은 수돗물과 수입 생수 2종류, 그리고 국내산 생수 3종류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했다. 수돗물에서는 상수도관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CP 27개가 확인됐다. 1리터당 수입 생수 A에서는 폴리에틸렌 등 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수입 생수 B에서도 병을 만드는 PET 등 2개가 검출됐다. 국내산 3종류의 생수 가운데 한 종류에서만 나일론을 만드는 PA 1개가 검출됐다. 생수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모습이다. 조각난 파편 같기도 하고 비닐 같은 모습, 또는 섬유 같은 형태도 보인다. 크기는 50마이크로미터 정도다.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는 일주일에 5g 정도,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미세 플라스틱. 이제 관심사는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가이다. 특히 인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 가운데 10%는 배출되지 않고 인체 내에 잔류한다는 점.
그리고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림프관 등을 통해서 인체 내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쏙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비너스다.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디지털 작품 비너스다. 이 새로운 비너스는 신화처럼 물방울이 아닌 24만 개의 비닐봉지에서 태어났다. 24만이라는 숫자는 뭐냐?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매 10초마다 쓰고 있는 비닐봉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 조던의 비너스는 원작과 달리 눈물을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너스의 눈물은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우린 지금 비너스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그 다음으로 눈물을 흘릴 차례가 우리라고 비너스는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